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을 소개해드릴 링키플러스 대표 최민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실제로 우리 엔트리랑 스크래치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코딩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트리와 스크래치 두 개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우리는 시험을 볼 때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일단은 엔트리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와 스크래치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그램에 익숙해지시면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호환을 하셔서 프로그램 하는 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엔트리 오프라인 버전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딩은요, 여러 부분에서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순차, 선택 구조, 반복 구조에 대한 예시를 설명드리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지와 펜의 부분, 그리고 변수, 그리고 이벤트 신호, 복제 연산, 자, 마지막으로 리스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은 코딩에서 마지막에 함수까지는 우리가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실제 1급에서는 함수에서 출제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10번 문제는 리스트가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트까지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급에서는 코딩의 문제는 두 문항 출제가 되고요. 9번하고 10번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급에서는 5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 6, 7, 8번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변수까지는 2급에서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급에서는 마찬가지로 5문항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그 순차 반복 조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신호를 보내는 이벤트, 블럭을 쓸 수 있는지 정도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급을 처음에 공부하시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3급을 공부할 때 기본적인 코딩 프로그램의 순차, 반복, 조건, 구조를 잘 이해하신 다음에 변수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3급에선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1급까지 보시는 분들은 1급은 리스트까지는 다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10번 문제 리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리스트까지는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프로그램 구조에는 순차 구조와 선택 구조와 반복 구조가 있다라고 제가 앞에 알고리즘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도를 작성할 때도 그 구조에 맞춰서 순서도 작성하는 예시를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 프로그램을 직접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엔트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차는 컴퓨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실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순차의 예를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 자판기에도 음료를 꺼낼 때도 순서가 있다 그랬죠. 자, 처음에 돈을 넣고 필요한 음료수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음료를 꺼내고, 그리고 거스름돈을 받는다의 어떤 일련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알고리즘의 절차가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죠. 중간에 한 부분이 빠져버리면 그러면 그 알고리즘은 그 음료수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레고 블럭과 종이 접기의 실예를 또 들 수 있습니다. 순차의 예로 많이 드는 예인데요. 우리가 종이를 접을 때 어느 순서대로 종이를 접어야지 중간에 한 부분이 빠져버리게 되면 종이 접기의 완성이 되지 않을 거예요. 레고 블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딩의 제일 중요한 이 순차 개념을 실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실행을 하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의 예를 만들었는데요. 자, 보시면 그 공룡이 처음에 맛있겠다 하고 사과 앞으로 갑니다. 근데 사과에 닿았을 때 사과의 색깔이 변하고 맛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다시 뒤로 그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되죠. 자, 이 프로그램 실행 장면만 봤을 때는 내가 어떻게 코딩해야 되지라는 어떤 막연함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구조들을 순서도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코딩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실행되었던 화면을 기억하면서 순서대로를 한번 보실게요. 자, 처음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그 공룡이 좌표, X좌표에 마이너스 150, Y좌표는 마이너스 50의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맛있겠다, 사과를 보면서 맛있겠다 2초 동안 말하고요. 그리고 2초 동안 그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2초 기다린 후에, 왜냐하면 기다린 후에 그 상황에서 사과의 색깔이 빨강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2초 기다리기를 중간에 넣어 주었고요. 그리고 맛이 이상하다고 다시 2초 동안 말합니다. 자, 그리고 2초 동안 원래의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알고리즘의 흐름을 순서대로 표현을 하고 이대로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딩을 하겠는데요. 코딩을 하기 전에 우리가 X좌표, Y좌표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트리, 제가 엔트리를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엔트리의 경우에는 그 화면에 있는 그 좌표 값이, 자, 맨 왼쪽은 마이너스 240이고요. 오른쪽은 240의 좌표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 선은 X의 좌표 값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세로의 파란색은요, Y좌표 값입니다. 그래서 135에서 마이너스 135까지의 그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엔트리의 그 화면의 좌표 값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처음에 그 화면의 공룡의 위치는, 공룡에 보면 그 오브젝트의 가운데에 모양 중심점이 있습니다. 그 중심점의 위치가 이 공룡의 위치가 되겠는데요. 자, 위치를 보면 공룡에서 자, 마이너스 150이 있고요. 그리고 Y좌표는 마이너스 50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공룡이 위치하고 있는 좌표 값입니다. 그 좌표 값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따가 제가 엔트리 프로그램 실행 화면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어떻게 코딩이 되어 있었는지, 어떻게 코딩이 되어서 지금 아까 그런 실행 화면이 실행됐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공룡 오브젝트와 사과 오브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룡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위치, 어떤 위치? 공룡이 원래 있었던 위치인 X값이 마이너스 150이고요. Y값이 마이너스 50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위치로 공룡이 처음에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초기값을, 좌표값을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맛있겠다라고 사과를 보면서 공룡이 2초 동안 말합니다. 자, 그리고 2초 동안 그 사과의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그 좌표값이 X는 35고요. Y는 마이너스 50의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2초 기다린 후에 맛이 이상하다고 2초 동안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2초 동안 원래 공룡이 있었던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구조가요, 바로 순차의 구조입니다. 처음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서 일련의 모든 있을 수 있는 그 중간중간의 일들을 블럭을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이 중간에 하나의 블럭만 빠지게 된다고 하면 그 실행하는 그 내용의 흐름이 끊기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자, 각각 블럭을 순서대로 연결해야지만 전체 프로그램이 실행이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과 프로그램을 한번 볼게요. 자, 사과는 시작하기 버튼을 시작을 클릭했을 때 아까 색깔이 빨강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색깔을 바뀌게 하는 거는 색깔 효과를 50만큼 주기라는 블럭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그랬을 때 좀 기다린 후에 색깔 효과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순차를 지금 보면 공룡에서 시작했을 때 위치도 가고 얘가 맛있겠다라고도 말을 하고 그 사과 위치까지 이동을 한 후에 색깔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까지의 시간이 얼마 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공룡 오브젝트에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자, 처음에 위치로 이동하고 바로 2초 동안 말하고 2초 동안 이동합니다. 자, 이동했을 때 바로 사과의 색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총 4초 동안 기다린 다음에 사과는 색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사과는 4초를 기다린 다음에
그리고 색깔 역할을 초록색으로 바꿉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면 아까와 같은 실행 화면이 나오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순차로 블럭을 조립을 해야지, 중간에 빠지지 않게 조립을 해야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순차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프로그램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구조인데요. 자, 알고리즘에서도 우리 순서도를 작성할 때 선택 구조에는 참과 거짓을 어떤 조건을 주고 참일 경우에 어떤 조건을 수행하고 거짓일 경우에 어떤 조건을 수행한다 라고 우리는 앞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선택 구조 프로그램 실행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택은 조건에 따라서 처리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건 여러분들 아실 것 같고요. 자, 프로그램 시행을 보면 자동차가 이렇게 도로 위를 달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지막 화면 끝에 닿으면 다시 처음에 자동차가 위치로 돌아가서 계속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자동차가 실제 달리는 것처럼 보여주게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조건에 어떤 구조가 필요한데요. 자, 어떻게 코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오브젝트에서, 빨간 자동차의 오브젝트에서 처음에 이 시작하기를 클릭을 하면 이 자동차가 벽에 닿을 때까지 계속 어떻게 될까요? 이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벽에 닿으면, 만약에 벽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처음 자동차 위치로 이동하고 또 달렸다가 벽에 닿으면 처음 위치로 이동하고를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계속 반복할 겁니다. 자동차가 이동하는 걸 계속 반복할 건데요. 자, 벽에 만약에 닿았을 때 조건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끝에 벽에 닿으면 이란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벽에 닿으면 자동차를 마이너스 150, Y좌표값 마이너스 150, X좌표값이 마이너스 150, Y좌표값은 마이너스 50의 위치로 얘를 다시 옮기는 겁니다. 네, 벽에 닿으면. 그런데 닿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계속 이동 방향만큼 20만큼씩 갑니다. 자, 그래서 20만큼씩 가기 때문에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네. 그런데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너무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중간에 0.1초 기다리기라는 블럭을 중간에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벽에 닿지 않으면, 아니면 계속 앞으로 가다가 만약에 벽에 닿으면 원래 있었던 자동차의 위치로 이동해라 라고 코딩을 하면 아까와 같은 그런 실행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순차 구조, 조건에 따른 선택 구조를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반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 구조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횟수만큼 반복하는 게 있고요. 자, 어디 조건까지만 반복하는, 그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횟수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횟수만큼 반복해서 실행하는 건데요. 자, 일단 실행하는 화면을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어떤 팔각형을 그립니다. 네, 팔각형을 그리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이렇게만 생각하면 또 막연한데요. 자, 이렇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순서도를 작성하면 이 프로그램하기 더 쉬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프로그램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알고리즘 순서도를 먼저 앞에서 순차처럼 작성한 후에 그리고 코딩을 하면 아마 조금 더 쉽게 코딩하는데 더 쉽게 코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횟수를 팔각형을 만드는데 횟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블럭 코딩되어 있는 걸 보시면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처음에 이 그리기라는 팔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기 팔레트에서 붓의 굵기를 저는 한 5 정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붓의 굵기도 정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붓의 색을
파랑색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파랑색, 여러 가지 색을 정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파랑색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네, 자, 이렇게 순차로 지금 순서대로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네,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리기를 시작하면 실제 저렇게 펜으로 그려지거든요. 엔트리는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려라? 라고 지금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데요. 자, 이동 방향으로 50만큼 이동하면 그게 이동하면서 붓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동 방향으로 50만큼 움직인 다음에 방향을 45도만큼 회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0.2초 기다립니다. 자, 그거를 몇 번 반복하냐면 8번 반복하게 됩니다. 자, 왜 8번 반복할까요? 자, 저는 지금 팔각형을 그렸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동한 다음에 50만큼 이동한 다음에 각도를 45도만큼 회전을 하고 또 50만큼 이동하고를 8번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팔각형을 그리기 위해 8번을 반복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약간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방향 몇 도만큼 회전하기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방향의 경우에는 왜 45도가 나왔을까요? 자, 방향이 왜 45도만큼 회전을 해야 되냐면 자, 360도에서 네, 팔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누기 8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 각도인 45도만큼씩 8번을 회전하게 되면 팔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응용해서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뭐 아이들은 뭐 십각형 이렇게도 만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블럭을 이용해서 네, 사각형이나 오각형이나 육각형을 그리기 블럭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한 게 횟수 반복입니다. 네, 그래서 팔각형이니까 8번, 사각형이면 4번 반복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횟수 반복은 이렇게 쓴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조건 반복입니다. 네, 반복에서 조건 반복이요. 만약에 뭐가 될 때까지 어떤 조건이 될 때까지만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요 실행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양이를 마우스를 따라서 고양이가 이렇게 움직이죠. 네, 마우스를 따라서 움직이다가 고양이가 축구공이 이렇게 랜덤하게 화면상에 배치하게 됩니다. 네, 랜덤하게 배치하는데 그거 공을 피해서 고양이가 움직이다가 공에 닿으면 만약에 공에 닿으면 고양이가 멈추게 되죠. 공도 멈추고요. 네, 자, 이런 화면을 구성하려면 어디까지 닿을 때까지 반복해라 라는 어떤 조건 반복의 코딩이 필요합니다. 코딩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런 화면을 구성하는 데는요. 그래서 조건 반복은 2가지 오브젝트에 코딩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고양이 오브젝트입니다. 자, 고양이 오브젝트에 어떻게 코딩을 하게 되냐면 자,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그 오브젝트라는 건 고양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클릭하면 자,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이 고양이가 축구공에 닿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네. 그래서 축구공에 닿았는가가 될 때까지 우리는 반복문으로 계속 반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만족할 때까지 무엇을 반복하느냐라는 문제가 내용이 그 반복하기 블럭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이 블럭은 자, 이 오브젝트가 마우스 포인터, 내가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고양이가 이 마우스를 따라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 고양이를 클릭하면 자, 얘가 고양이가 축구공에 닿을 때까지 계속 이 마우스를 따라다니게 해라 라는 코딩입니다. 이때 조건 반복문이 들어갔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는 축구공 오브젝트를 한번 코딩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축구공 오브젝트는요, 우리가 화면에서 아까 보다시피 계속 화면에서 랜덤으로 단수로 움직였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축구공은 계속 반복하는데 어떻게 반복하느냐? 어떤 좌표 값이 있었죠. 아까 마이너스 240에서 240,
y는 135에서 마이너스 135. 그래서 이 위치 값을 어떻게 무작위수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x값을 그 화면에 꽉 채우게 움직이지 않고요. 240으로 놓으면 약간 공이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220부터 마이너스 220까지의 x좌표값 안에만 공이 다닐 거고요. y좌표에는 130부터 마이너스 130까지만 우리가 움직이게 할 겁니다. 네. 그때 쓰는 게 이 무작위수 블럭인데요. 무작위수라는 거는 그 입력한 그 두 수, 그러니까 220에서 마이너스 220 사이에 무작위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무작위수라는 건 무작위의 좌표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공이 130에도 갔다가 뭐 130 위치에 갔다가 120 위치에도 갔다가 마이너스 50의 위치에도 갔다가 이렇게 난수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x좌표 가로값과 세로값인 y좌표에 다 무작위수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작위수는 코딩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좌표값뿐만이 아니라 몇 초 기다리기 할 때도 있죠. 그럼 1초 기다리기. 아까 지금 축구공도 지금 약간 1초씩 기다리면서 랜덤하게 무작위수의 그 좌표값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럴 때도 우리는 무작위 위치로도 이동할 수 있지만 무작위수만큼 그 초 안에, 예를 들어 1초에서 3초 사이의 무작위초다 그러면 1초도 될 수 있고 2초도 될 수 있고 3초도 될 수 있게 랜덤한 초로 기다리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작위수는 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도 씁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을 무작위수 블럭은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x좌표와 y좌표 위치로 무작위 랜덤하게 이동한 후에 0.5초를 기다리면서 계속 랜덤하게 위치할게요. 왜냐하면 이 기다리기 블럭이 없으면 너무 빨리 또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0.5초 기다리기 블럭을 썼습니다. 네. 그렇게 이동하다가 만약에 고양이에게 이 축구공이 닿으면, 네. 축구공한테 우리 지금 코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고양이한테 이 축구공이 닿으면 코드를 다 멈춥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마우스 따라다니던 코드, 축구공이 랜덤하게 좌표값을 움직이던 이 코드도 다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조건까지 만족하는 블럭을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축구공은 어떻게 랜덤하게 움직이는 무작위 블럭을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순차와 조건과 선택 구조와 반복 구조가 실제 프로그램 기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3급과 2급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이 알고리즘 순차, 선택, 반복의 구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2급과 1급의 경우에는 단순히 순차 문제가 아니고요. 조금 변수, 이벤트, 신호를 보내고 주고받는 거, 리스트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출 문제는 3급과 2급에서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급의 문제는요. 자, 문제를 먼저 살펴볼게요. 바다에서 아기 돌고래가 헤엄치도록 조건에 맞게 코딩하시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실제 바탕화면에서 내가 엔트리를 접수했으면 엔트리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코딩을 해서 걔를 저장해야지만 그 시험 문제에 우리가 저장을 해서 그 문제를 채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끔 프로그램을 실행을 다 하고 다 풀어놓고선 저장을 누르지 않아서 저장이 안 돼서 시험 문제에 합격을 못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꼭 열어서 마지막에 이제 프로그램을 저장까지 꼭 하시는 걸로 기억하시고 시험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급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이제 블록 조립소에 블럭이 주어집니다. 1급과 2급은 주어지지 않고요. 3급은 이제 좀 난이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 블록들을 다 필요한 블록들을 주어줍니다. 자, 그러면 그 블록들을 그냥 조립을 순서에 맞게, 여기서 이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순서에 맞게
조립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이 안 되는데 어떡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지 않아도 중간중간 부분 점수를 다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이 3급의 경우에는요. 주어진 명령 블럭만 써야 합니다. 그리고 걔를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다 모두 순차 조건에 맞춰서 다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다에서 아기 돌고래가 헤엄치도록 아래 조건에 맞게 코딩하시오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먼저 볼게요.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엔트리 프로그램에서 블럭을 조립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기 돌고래가 3만큼씩 반복 이동합니다. 그리고 아기 돌고래가 화면 끝에 닿으면 튕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3급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1, 2, 3급에서 프로그램의 오브젝트들이 필요한 오브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 자, 이 문제, 이 내용이 어느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이 내용에서 다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아기 돌고래가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얘는 아기 돌고래에게 코딩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도 아기 돌고래를 얘기해 줬고요. 자, 세 번째도 키보드 스페이스 키를 입력했을 때 1, 2, 3, 4번 4번의 동작이 이어지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3급이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여기에선 한 개예요. 그런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각의 오브젝트가 무엇인지를 먼저 구분을 하고 블럭을 조립하는 게 조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코딩 프로그램을 열어서 실제 엔트리로 지금 이 문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엔트리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엔트리 프로그램은 간단히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예제를 한번 실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트리 프로그램은 여기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화면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시작하기 버튼에서 우리는 코딩한 게 실제로 화면에서 동작이 되고 있겠죠. 그리고 이 각각의 아기 돌고래, 왼쪽에 아기 돌고래, 그리고 바다, 그건 각각의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블럭들을 우리가 코딩할 수 있게, 오브젝트에 코딩을 할 수 있게 제공되는 블럭들은 각각의 초록색, 시작, 흐름, 움직임, 생김새 이런 식으로 색깔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어디에 무슨 블럭이 있는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많이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 색깔로도 구별할 수 있고 어디에 동작을 하는 블럭은 동작에 있겠구나, 흐름에 있겠구나, 움직임에 있겠구나, 반복하기는 흐름에 있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탭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할 때마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게 실제 기출 문제인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설명들은 제가 메모로 남겨놓은 거고요. 자, 왼쪽에 이 블럭들, 시작하기 블럭 색깔로 되어 있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순서에 맞지 않게 배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그 지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씩 배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처음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아기 돌고래가 3만큼씩 반복 이동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작하기 버튼을 갖고 왔을 때요. 자, 이동 방향으로 3만큼씩 움직이기가 여기에 있죠. 그러면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복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반복 이동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반복을 하는데 3만큼씩 계속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속 반복하기 안에 이동 방향으로 3만큼씩 아기 돌고래가 계속 쭉 이동하게 됩니다. 아까 자동차가 이동한 것처럼 아기 돌고래가 이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문이죠. 자, 아기 돌고래가 화면 끝에 닿으면 튕깁니다. 그러면 어떤 블럭이 있었냐면요.
보라색 맨 끝에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 블럭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계속 아기 돌고래가 이동 방향으로 3만큼씩 이동하면서 엔트리 화면 끝에 닿으면 튕겨옵니다. 네. 자, 그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코딩에 대한 지문이 이렇게 코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지문을 살펴볼게요. 키보드 키가 키보드의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자, 아래 네 가지의 어떤 내용이 실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키보드를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이 블럭을 가져와야겠죠. 자, 있는 그대로 우린 코딩을 하면 됩니다. 3급 정도는, 이 정도는 다 내용에 있는 걸 그대로 순차적으로만 코딩을 하면 돼요. 조립만 하면 됩니다. 자, 입력했을 때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아기 돌고래가 모양을 바꾸고요. 모양을 어떻게? 자, 이 모양으로 바꿔요. 아기 돌고래 모양을 이로 바꿉니다. 네, 그러면 아기 돌고래 이 모양으로 바꾸기가 있네요. 네, 이 모양으로 바꾸고요. 자, 그리고 아기 돌고래가 Y좌표에 5만큼씩 10번 반복한대요. 네, 5만큼씩 10번. 이렇게 가면 되겠죠. 네. 그리고 반복 이동합니다. 모양을 바꾸고 Y좌표로 5만큼씩 이동하겠죠.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아기 돌고래가 Y좌표로 마이너스 5만큼씩 10번 반복한대요. 아기 돌고래가 마이너스 5만큼씩 10번 반복하고요. 그리고 모양을 1로 바꿉니다. 네, 모양을 1로 바꿉니다. 네, 이게 반복하기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반복하기는 5번만 반복하고 모양을 바꾸고 또 10번 반복하고 모양을 바꾸기 때문에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기를 클릭할 때는요. 우리가 화면을 크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기 크게 하는 화면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돌고래가 하겠죠. 네, 그래서 화면 끝에 닿으면 계속 이동하다가 화면 끝에 닿으면 모양을 바꾸고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됩니다. 네. 자, 모양 2로 바꾸고 모양 1로 바꾸고 자, 이렇게 우리는 코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엔트리 화면에서는 우리가 3급에서는 이렇게 기존의 블럭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린 그대로만 그냥 조립만 해서 순차에 맞게끔 조립만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아도 조립을 완벽히 다 하지 않아도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할 수 있는 만큼만 조립을 한다 그러면 부분 점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급 문제는요. 자, 블럭이 조립소에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문을 보고 그대로 코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숙련된 코딩이 필요하고요. 자, 그럼 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봇이 뷔페에서 그릇에 음식을 담도록 아래 조건에 맞게 코딩하세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엔트리 화면에 블럭 꾸러미에서 필요한 블럭을 가져다가 사용하라고 했죠. 네, 블록 조립소에 블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엔트리봇이 맛있겠다라고 4초 동안 말하고요. 자, 그러면 엔트리봇이 오브젝트에 코딩을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엔트리봇이 보조 테이블에 닿을 때까지 걷습니다. 네, 닿을 때까지 걷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1, 2번 내용이 있습니다. 1번은 0.1초마다 엔트리봇 모양이 1번과 2번 모양으로 계속 반복해서 바꿉니다. 왜? 걷는 모양으로 보여지기 위해서요. 네. 그리고 얘가 걷다가 보조 테이블에 닿으면 이동 방향으로 10만큼씩 계속 이동해 반복합니다. 닿을 때까지. 그래서 어떤 조건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닿을 때까지 반복해라라는 조건 반복문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엔트리봇에 코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 박스를 표시해 놨습니다. 자, 그 아래에는요. 키보드의 스페이스 키를 입력하면 그릇이 엔트리봇 위치로 이동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오브젝트에다가 코딩을 해야 될까요?
그릇이 엔트리봇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그릇 오브젝트에 코딩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블럭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2급은. 이 내용이 어떤 오브젝트에 코딩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를 이 지문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 흐름을 생각한 후에 코딩을 하는 게 조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세요. 그냥 무조건 하다 보면 코딩을 해야 되는 오브젝트에 안 하고 다른 오브젝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인지를 약간 조금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흐름을 이용해서 먼저 표시를 해둔 다음에 그 다음에 코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릇 오브젝트고요. 세 번째는 조각 피자, 클릭하면 그릇 위치로 이동하고요. 자, 스파게티를 클릭하면 걔가 또 그릇 위치로 이동하고, 김밥을 클릭하면 또 걔가 그 오브젝트가 그릇 위치로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지문에서만 봐도 벌써 오브젝트가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엔트리봇, 그릇, 조각 피자, 스파게티, 김밥. 자, 이렇게 오브젝트가 5개 있는 오브젝트에 각각 우리가 이 지문만을 보고 코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엔트리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이렇게 기출문제로 나왔었는데요. 자, 화면이 이렇게 다 오브젝트들을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오브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김밥, 스파게티, 조각 피자, 그릇, 엔트리봇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사용된 테이블 그리고 배경까지도 다 지금 오브젝트를 이렇게 미리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그냥 아까 지문에서 구분한 것처럼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보면서 자, 그 지문 내용을 보면서 우리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우리 엔트리봇 먼저 나왔죠. 그 다음 그릇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음식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엔트리봇을 먼저 코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첫 번째,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엔트리봇이 맛있겠다라고 4초 동안 말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여기 시작에 있죠. 초록색 시작에 있는 블럭들은요. 뭐 오브젝트를 클릭하거나 스페이스를 클릭하거나 어떤 신호를 주고받거나 하는 내용들이 이 시작할 때 필요한 내용들의 블럭이 이 시작 팔레트에 다 들어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엔트리봇이 맛있겠다라고 4초 동안 말합니다. 그러면 말하기 버튼이 어디에 있구나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김새에 보시면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를 가져와서요. 네. 이 안녕이라는 얘기에서 우리는 뭘로 바꿔야 될까요? 자, 맛있겠다라고 바꿔야 합니다. 자, 꼭 똑같이 이렇게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꼭 이렇게 똑같이 작성 안 하셔도 되고 물음표가 꼭 있어야 하나요? 느낌표가 꼭 있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냥 이렇게 내용의 흐름만 실행이 되게끔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맛있겠다라고 4초 동안 말합니다. 네, 4초 동안 말하고요. 그리고 보조 테이블에 닿을 때까지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계속 반복하여 이동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반복한다. 그리고 보조 테이블에 닿을 때까지라는 어떤 조건이 있네요. 자, 그러면 조건문 흐름에서 뭐 할 때까지 반복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할 때까지 자, 엔트리봇이 지금 엔트리봇에 우린 코딩하고 있으니까요. 보조 테이블에 닿을 때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조 테이블에 닿았나라는 어떤 판단을 했을 때는 판단 블럭이 모아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에 닿았는가라는 블럭에서요. 마우스 포인트가 아니고요. 자, 뭐에 닿았을까요? 보조 테이블. 네, 그러면 보조 테이블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긴 모양과 이 참의 모양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블럭도 이렇게 판단 블럭처럼 생긴 이 블럭이 이 참의 조건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모양의 블럭은 여기 들어가지 않고요. 실행이 되지 않고 오류가 납니다. 네. 그래서 보조 테이블에 닿았는가라는 블럭을 이 참의 위치에 끼워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보조 테이블에 닿을 때까지 반복하는데 어떤 걸 반복하느냐? 그 내용이 자,
이동 방향으로 10만큼씩 반복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동 방향으로 10만큼씩 가는 거는 우리 아까 자동차도 했고요. 네, 어떤 게 있었을까요? 흐름에, 움직임에 이동 방향으로 10만큼씩 움직이기라는 네, 이 블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초 동안 맛있겠다를 말하고 보조 테이블에 닿을 때까지 계속 10만큼씩 엔트리봇이 갑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음 마지막이에요. 얘는 0.1초마다 엔트리봇 1, 2 모양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얘는 왜 있는 블럭이냐면 엔트리봇이 갈 때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요. 모양이 있습니다. 엔트리봇 모양.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블럭 옆에 이 모양 탭에 있습니다. 모양 탭에 엔트리봇이 1, 2, 1, 2, 이 모양으로 바꾸면 실제 얘가 지금 보조 테이블에 닿을 때까지 걸어가는 모양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모양을 1, 2, 1, 2 바꾸면 됩니다. 얘를 어떻게? 코딩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지문의 내용이에요. 이 세 번째가요. 그래서 0.1초마다 그러면 흐름에서 기다리기 블럭을 갖고 와서 0.1초로 바꿔줘야겠죠. 네. 0.1초마다 모양을 아까 1, 2, 1, 2를 바꿨습니다. 그럼 처음에 1번 모양으로 갈게요. 네. 그러면 생김새에서 엔트리봇 모양 바꾸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 화살표를 내려보시면 엔트리봇이 1번, 2번 모양으로 계속 바꾸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1번을 먼저 놓을게요. 그러면 0.2초 기다렸다가 1번 모양으로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0.1초를 또 기다릴게요. 그리고 2번 모양을 바꿀 건데요. 자, 이때 지금 기존에 있는 블럭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붙여도 되지만 우리는 복사하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엔트리봇에. 그래서 복사하고 싶은 부분 있죠. 복사하고 싶은 부분이 0.1초 기다리기 그부터 아래까지 부분이면요. 0.1초 기다리기 오른쪽 마우스에서 코드 복사가 있습니다. 네, 코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요. 그 아래까지의 블럭들이 다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블럭을 그대로 그 안에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러면 0.1초를 기다렸다가 엔트리봇 1로 바꾸고요. 그리고 또 기다렸다가 2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1, 2, 1, 2 걷는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왜 0.1초를 기다릴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컴퓨터는 너무 빠르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프로그램 실행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기다리기 블럭을 넣어주지 않으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모양이 안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을 바꾸거나 할 때는 가운데 항상 반드시 기다리기 블럭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0.1초 지금 지문에 나왔지만요. 실제 뭐 1초 기다려도 되고 0.5초 기다려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 편하게 초는 바꾸시면 되고요. 기다리기 블럭을 꼭 넣어야 한다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실행을 해보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 맛있겠다를 4초 동안 말하고 보조 테이블에 닿을 때까지 모양을 1, 2, 1, 2 바꾸면서 계속 움직입니다. 네, 보조 테이블에 닿을 때까지. 그래서 이 엔트리봇이 저 그릇 앞에 있는, 그릇 아래에 있는 이 보조 테이블을 인지하고 닿을 때까지 모양을 바꿔서 앞으로 가죠. 자, 그러면 지금 앞에 3개의 지문의 내용은 우리가 코딩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두 번째 오브젝트는 뭐에 코딩을 했었을까요? 아까? 그릇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 그릇 오브젝트로 가겠습니다. 실제 시험에는 지금 이 내용들이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요. 어떤 걸 해야 될지 지문에다 꼭 표시를 해주는 게 좋으세요. 네. 자, 그럼 그릇 오브젝트 보겠습니다. 그릇은 키보드에 스페이스 키를 입력하면 아까 했죠? 스페이스 키를 입력하면 아기 돌고래가 점프한 것처럼 스페이스 키를 입력하면 그릇이 엔트리봇 위치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갖고 올까요? 시작에서 자, 여기 스페이스 키가 없어요 라고 하면 두 번째 Q 키를 눌렀을 때의 블럭을 한번 가져와 보시면요. 네, 이 Q 키는 이 화살표 아래를 내리시면 자, 여러 개의 키를 다
우리가 감지해서 눌렀을 때의 블럭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탭 키를 눌렀을 때, 엔터 키를 눌렀을 때, 뭐 우리가 게임할 때는 왼쪽 화살표 누르면 오브젝트들이 막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화살표 눌렀을 땐 오브젝트들이 오른쪽으로 가죠. 네, 위아래로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키를 눌렀을 때 우리가 게임을 하는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이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라는 이 블럭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키보드에 스페이스 키를 입력하면 이라는 블럭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라는 블럭으로 바꾸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릇이 엔트리봇 위치로 이동합니다. 네, 엔트리봇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보조 테이블까지 왔어요. 반복해서. 자, 오면 얘가 스페이스를 제가 눌러주는 거죠. 네, 눌러주면 그릇이 엔트리봇 쪽으로 쭉 가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쪽 위치로 이동하는 게 있어요. 움직임에서요. 자, 보라색 블럭들 모여있는 움직임에서 자, 뭐뭐뭐 위치로 이동하기 있습니다. 자, 그때 지금 값이 김밥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화살표를 내려서 자, 그릇 위치로 이동하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 그릇이 엔트리봇 위치로 바꿔야겠네요. 엔트리봇 위치로 가는 거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 그릇 오브젝트가 엔트리의 위치로 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코딩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나머지 3개가 남았습니다. 네, 조각 피자 오브젝트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요. 스페이스 엔터 키 누르고 방향 키 누르는 거 아니고요. 조각 피자를 클릭하면 그 지금 위에 조각 피자랑 위에 스파게티랑 김밥이 그릇의 위치로 이동해서 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각 피자를 클릭하면이라는 오브젝트는 블럭은 시작에 있습니다. 시작에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라는 블럭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결국에 얘를 클릭하라는 얘기죠. 피자를 클릭하라는 얘기고 스파게티를 클릭하라는 얘기고 김밥을 클릭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조각 피자를 클릭했을 때 그릇 위치로 쭉 오게끔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위치로 이동하기는 아까 움직임에 있었습니다. 움직임에서 어디 위치로 이동하기라는 블럭을 가져와서요. 김밥을 어디로 바꿀까요? 그릇 위치로 가야겠죠. 김밥이 아니고 결국엔 조각 피자가 그릇의 위치로 쭉 이동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나머지 2개의 블럭들이 있습니다. 스파게티와 오브젝트가 있죠. 스파게티와 김밥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스파게티 오브젝트를 보면 스파게티를 클릭하면 그릇 위치로 이동한다. 얘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조각 피자랑 똑같은 코딩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시작하기 블럭에서 우리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움직임에서 어디 위치로 이동하기를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치가 어디로? 그릇 위치로 이동하는 거죠. 누가? 스파게티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사하는 방법으로 또 김밥에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코드를 복사합니다, 이번에는. 자, 그 다음에 김밥 오브젝트로 오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조각 피자, 스파게티, 김밥의 어떤 코딩들이 3개가 다 똑같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하나하나 하지 말고 붙여넣기를 이용해서 블럭들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코딩이 완료가 되었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맛있겠다라고 하고 제가 확대를 해서 조금 글씨가 잘렸네요. 자, 엔트리가 어디까지 간다? 보조 테이블까지 갔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우리가 코딩했어요? 그릇 코딩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그릇이 자, 이렇게 엔트리봇의 약간 손의 위치로 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그릇의 위치로 오게 되겠죠. 어떻게 했을 때?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클릭했을 때. 자, 그러면 피자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릇의 위치로 왔죠. 자, 그 다음에 스파게티를 클릭하면 또 스파게티도 그릇의 위치로 왔고요. 김밥도 이렇게 클릭하면 그릇의 위치로 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2급 문제에서는 자, 오브젝트들이 너무 많긴 하지만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지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먼저 구분을 해주신 다음에 그 알고리즘 흐름에 맞춰서 우리는 코딩을 하는 게 조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이론을 우리가 다 풀고 대부분 코딩을 푸세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시간이 부족해서 코딩을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을 잘 하시려면 이론을 조금 어려운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지만 나는 코딩에 자신 있다. 네, 그런 분들은 코딩을 먼저 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코딩에 자신 있다라고 하면 코딩을 먼저 풀어야지. 앞에서 너무 이론에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3급의 경우에는 이제 45분, 2급도 45분이잖아요. 그래서 45분 안에 뒤에 남은 코딩들을 내가 알면서도 못 푸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을 잘 하시려면 네, 내가 코딩에 자신 있어요 하면 코딩을 먼저 풀고요. 네, 난 이론이 자신 있어야 하면 이론을 먼저 풀고요. 그러면 조금 점수 배분하시는데 점수를 획득하시는데 점수를 받으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스크래치와 엔트리와 같은 코딩을 사용해서 순차, 조건, 선택 구조, 그리고 반복 구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고요. 기출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은 기출 문제를 통해서 3급, 2급은 충분히 이렇게 네,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감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